오늘 리뷰는 바로 HG 슈퍼로봇 대전 OG 휘케바인 마크 3. 휘케바인 마크 2에 이어서 이번엔 마크 3가 상품화됐습니다. 야, 이게 슈로 대 OG가 HG로 이렇게 모이는 날이 오기는 오는군요. 뭔가 계속 라인업이 나오고는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뭐가 나올까? 이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는. 그래서 발매는 언제냐? 2024년 1월 13일에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시작이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4,500엔입니다. 액션 베이스도 포함되어 있고 기본 기믹 파츠 분할 아주 충실하게 잘 해줬더라고요. 거기다가 박스 일러스트 오바리 마사미 선생님이 그리신 신규 박스 아트입니다. 의외로 박스도 꽤 두꺼운 편이고요. 바로 리뷰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 자체는 딱 휘케바인 마크 3용 그런 형태인데, 언제나 그렇듯 이제 액션 베이스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게 또 장점 중 하나죠. 이 슈퍼로봇 대전 HG 애들은 다 들어가 있죠. 가만 보면 색상도 다 똑같네요. 베이스는 검은색에 요 스탠드는 다 클리어. 아무튼 멀티 트레이스 미사일 때문이라도 요 보조 스탠드까지도 한꺼번에 사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조립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빔소드용 이펙트 2개가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HG용 빔사벨 그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손은 편손이 한 세트 포함, 그리고 무장손이 또 한 세트 포함되어 있습니다. 휘케바인 마크 2 때랑 같은 파츠를 쓰고 있는 손들이에요. 거기에 이 포톤 라이플 역시 이 휘케바인 마크 2랑 동일한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츠 자체가 아예 런너 자체가 같은 런너가 들어가 있고, 요 센서 부분에는 스티커 사용이 됐고 하얀색 부분 두 군데 파츠 분할되어 있는 것도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모양이나 디테일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파츠로 들어간 건 바로 이 그라비톤 라이플. 사실상 휘케바인 마크 3 본체의 이제 필살 무장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무장이죠. 애초에 설정상으로 요 마크2가 사용하던 G 임팩트 캐논을 소형화한 무장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화력 하나는 끝내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얀색 부분도 다 파츠 분할되어 있기도 하고, 특유의 라인이라든가 조형 자체도 깔끔하고요. 총구의 모양새도 이쁘게 잘 되어 있어요. 여기서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 그라비톤 라이플의 손잡이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양옆에 있는 파츠들을 빼봅니다. 빠밤. 빼고 나면은 지금처럼 구멍이 양옆으로 다 뚫려 있는 그런 형태의 본체가 완성이 되는데, 각각의 파츠들의 조인트를 빼서 방향을 돌립니다. 방향을 반대로 조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립을 하고, 손잡이 마찬가지 빼서 반대로 조립 후에 끼워주면은 방금과는 다르게 왼손으로 쥘 수 있는 그라비톤 라이플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사면은 양손으로 들 수 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언제부턴가 이 그라비톤 라이플을 양손에 쥐는 모습들이 종종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걸 구현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스티커는 얼마 사용 안 하기 때문에 멀티 트레이스 미사일의 노란 색깔 포인트라든가 머리에 들어가는 눈이나 이런 거, 그리고 잘 안 보이는 부분에 이제 색깔 채우기용 그런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얼마 안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완성하고 나면 정크가 남게 되는데, 휘케바인 마크 2에 사용을 하던 정크가 남습니다. 어떤 식으로 남느냐면은 짜란, 휘케바인 마크 2 네임 태그가 달려있는 B런너 관절 파츠 한 8개 정도만 사용을 하고, 휘케바인 마크 2의 다리 프레임이라든가 아니면은 골반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남는다 보면 됩니다. 런너 하나가 통으로 남는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거랑 이제 덤으로 목 관절까지 하나. 자, 그럼 휘케바인 건담 마크 3가 아니라 휘케바인 마크 3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소체의 컬러링이 저는 마크 2랑 똑같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르던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랑 백팩은 이제 멀티 트레이스 미사일 때문에 조금 더 커진 형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전 마크 2보다도 이게 뭐랄까, 디자인 자체는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랄까? 자, 비교용으로 휘케바인 마크 2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크 2가 굉장히 파란색이더라고요. 이렇게 비교하니까 이거는 좀 차이가 심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색깔 차이도 심했고요.
마크3 같은 경우는 훨씬 진한 느낌의 다크블루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크2가 노란색의 비중이 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을지도. 마크3 같은 경우 노란색들이 진짜 정말 막 이렇게 작게 들어가 있는데 마크2는 되게 크게 들어가 있죠. 어깨도 그렇고 목 주변도 노란색이고 여러 가지로 마크2랑 마크3랑 굉장히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키 차이는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는 똑같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머리부터 보면은 마크2랑은 저는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닮기는 겁나 닮았더라고요. 이게 단순 비교만 해보면은 안테나의 중앙부랑 양옆에 있는 볼에 있는 하얀 색깔만 빼면은 뭐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가장 큰 건 이마 정중앙의 파츠 디자인 자체가 다르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크2가 그래도 아이라인이 붉은 색깔의 아이라인을 사용했다면은 마크3는 그냥 얼굴이랑 그냥 동일한 컬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기본적인 패널 라인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귀 부분에 달린 날개처럼 생긴 부분들, 마크2랑은 다르게 이 귀 부분에도 디테일이 더 많이 추가가 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크2는 그냥 이런 디테일적인 패널 라인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그리고 요 머리에 하얀 색깔 라인 부분도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눈 부분이나 이마의 센서 같은 부분에 지금 스티커를 사용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클리어 그린으로 분할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티커 안 쓸 거다 하시면은 이 눈 주변에 검은색만 부분도 새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 양옆에 트윈 발칸 부분도 디테일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고요. 다시 생각해봐도 보면 볼수록 누가 봐도 건담이구나 라는 아무리 봐도 건담이죠. 그리고 몸통. 몸통에는 마크2에는 있었던 이 노란 색깔의 덕트 같은 부분은 없어졌더라고요. 보기보다 디자인적인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어깨 쪽에 하얀 색깔 부분도 파츠 분할이 되어 있는 형태고, 이 빨간 색깔 해치 부분도 마찬가지 파츠 분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도 파츠 분할 잘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어깨 부분에도 파츠가 컬러가 3개나 들어가죠. 노란 색깔 다 분할되어 있고 어깨 자체도 컬러가 투톤으로 되어 있는 것도 다 분할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마크2보다 제가 묵직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어깨거든요. 마크2는 되게 샤프하게 날렵한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면 마크3 같은 경우는 끝부분이 뭉툭한 느낌으로 해서 좀 더 묵직하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팔 부분은 조형 자체가, 디자인 자체가 마크2보다 훨씬 복잡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하얀 색깔이 손목 밴드처럼 되어 있다가 아니라 막 이렇게 각져 있고 막 틀어져 있고 이런 형태다 보니까 훨씬 더 입체적이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왼팔 쪽에는 팽 슬래셔가 이렇게 안쪽에 수납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덕분에 팔꿈치의 디자인이 양팔이 다르죠. 근데 마크2 때랑은 다르게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머지 부분은 웬만하면 게이트 자국을 가리거나 뒤로 넣는 그런 형태인데 팔만 유독 앞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게이트 자국이. 특히나 이 팔꿈치 관절 부분도 이 앞부분에 게이트 자국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요. 팔 외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앞쪽으로 게이트가 2개가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위들을 다 합치고 따져보더라도 이 팔 하박 쪽이 게이트 자국이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 자체도 역시 마크2 때랑 같은 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장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골반 쪽도 보면은 앞쪽 스커트랑 뒤쪽 스커트랑 파츠를 같은 걸 씁니다. 그래서 노란 색깔 파츠랑 기본적인 스커트 파츠가 다 같은 걸 쓰죠. 사이드 스커트는 특별한 디테일은 없고 마크2 때처럼 이렇게 막 날렵한 샤프한 이런 조형은 아니고 되게 역시나 좀 뭉툭한 느낌으로 좀 듬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골반 쪽에도 두꺼운 게이트가 있는데 여기입니다. 앞쪽과 뒤쪽의 스커트 양옆에 보면은 양쪽 다 게이트가 엄청 두껍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파츠 다듬거나 하실 때는 이 부분은 좀 신경 쓰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좀 조심히 다듬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만 보면은 이 고관부 아래쪽도 이 덕트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파츠 분할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허벅지 보면은 허벅지 라인들이 꽤나 디테일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허벅지 양옆으로도 패널 라인 들어가 있다거나 앞쪽으로도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무릎 위쪽 있죠. 이게 허벅지 자체가 위아래로 파츠가 나뉘어져 있는 형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아래쪽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지만 조립할 때 조금 더 좀 뭐랄까 재밌었다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나머지 다리 쪽 같은 경우도 노란 색깔 파츠 다 분할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역시나 바깥에서 봤을 때도 컬러링 다양하게 쓰인 게 보이죠. 흰색까지 추가됐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분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조립하던데 이 부분을 되게 얇게 잘 해놨네? 막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재미있게 조립했습니다. 거기다가 스티커 쓰이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안쪽에 검은색 보이죠? 이 무릎 안쪽으로 이렇게 검은색으로 색깔이 채워져 있는 부분들이 스티커를 사용한 부분인데, 이게 이 노란색이랑 파츠가 통짜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노란색을 가리는 검은 색깔 스티커인 거죠. 그리고 발 자체는 훨씬 더 패널 라인이 많은 마크2보다도 좀 더 묵직한, 좀 옆으로 더 넓은 그런 디자인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꿈치 쪽도 각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발바닥에도 디테일 좋게 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백팩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얀 색깔 파츠가 전부 다 분할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뒤에서 봤을 때 이 백팩의 중간 부분,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컬러 조합도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 위쪽으로는 이제 멀티 트레이스 미사일이 수납이 되어 있는 형태죠. 상당히 부피감이 있습니다. 이 몸통이랑 비교하더라도 옆에서 봤을 때 상당한 사이즈를 자랑하는데, 덕분에 무게중심이 좀 뒤로 쏠리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겉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하얀색이라든가 다 분할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이런 노란 색깔 포인트들만 스티커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스티커 부착 난이도는 뭐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백팩의 가동은 이 뿌리 부분이 볼관절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멀티 트레이스 미사일 부분도 역시나 볼관절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열심히 바깥으로 돌려주거나 이렇게 위로 들어주거나 할 수 있도록 조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체 가동도 살펴볼까요? 목관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좀 놀랐는데 관절 3개 집어넣었더라고요. 마크2 때는 얘는 볼관절 위아래로 이중관절이었거든요. 근데 가장 위에 있는 머리 쪽, 기본적으로 볼관절이고요. 돌아가는데 뭐 크게 어려움 없이 돌아가긴 합니다만 이 뒤통수 쪽에 요 귀 날개가 좀 걸리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리고 목 중간 부분에 C형 파츠를 통해서 축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가장 안쪽 뿌리 부분에 역시나 C형 파츠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숙일 수 있도록 관절이 또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관절 다 쓰면 이렇게 앞을 완전히 고개를 들고서도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엎드려도 되는 그런 수준 되고, 이렇게 숙이는 부분도 훨씬 많이 숙여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목 관절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어깨 관절은 사실상 마크2 때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안쪽에 관절 파츠가 뽑혀 나오는, 앞으로 뽑혀 나오는 구조를 하고 있고요. 가만 보면은 살짝 V자예요. 이렇게 어깨 관절 자체가 살짝 V자로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조립했을 때도 이렇게 어깨를 크게 들고 있는 느낌으로 완성이 되기도 하죠. 거기다가 뭐 어깨 장갑도 별도로 위로 올릴 수 있다 보니까 팔 옆으로 드는 거는 크게 들어지기도 하고요. 팔 앞으로 들고 내리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볼관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이고 완벽하게 굽혀지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왼팔은 팽 슬래셔가 달려있다 보니까 팔꿈치를 완전히 펴는 게 안 돼요. 위에서 어깨에 걸리다 보니까 일자로 펴기가 힘들더라고요. 살짝 최대한 펴봐도 살짝 팔이 하박은 좀 사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도 뭐 옆으로 드는 거나 이런 거는 백팩을 살짝 조작해가지고 공간 만들어 두면은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허리, 여기도 마찬가지 마크2 때랑 같은 관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볼관절인데다가 이렇게 살짝 들고 돌리고 돌아가는데 허리 돌리는 데는 큰 제약 없이 허리 돌릴 수 있고요. 그리고 허리 숙이는 부분도 있죠. 이렇게 흉부 가동이 있어서 이렇게 허리를 더 숙여주거나 하는 게 가능하기도 하죠. 물론 이제 반대로 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당연하지만 이제 안쪽에 볼관절이 있는 거라서 이렇게 스윙하는 것도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고관절 역시 축이동은 따로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옆으로 드는데 큰 지장 없고, 스커트 가동도 이제 뒤쪽도 다 가능하니까요. 옆으로 드는 거 편하게 들어준다거나 앞으로 드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진다고 해야 될까? 90도까지는 무리 없이 들어주고요. 그리고 무릎, 좀 놀랐던 부분인데 삼중관절입니다. 단지 무릎을 가동할 땐 아래쪽 관절부터 움직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관절 하나,
그리고 무릎의 프레임, 중간 관절이 또 하나, 이 부분이 크게 움직이고요. 허벅지 쪽으로 해가지고 관절이 또 하나, 삼중 관절. 와우, 뭐야 이거. 더구나 이 무릎 프레임 중간이 움직이면은 안쪽에 내부 프레임이 살짝 드러나는 이런 부분, 이렇게 다시 가동해 보면은 가려지는 요런 거 진짜 좋더라고요. 와, 놀랬어요. 이 중간 관절 덕분에 이렇게 크게 가동하면서 지금 관절이 엄청나게 노출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어색함을 덜어주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굉장히 좋던데요. 거기다 발목도 엄청 좋아져가지고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발목을 돌리는 부분은 볼관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꺾어주거나 앞뒤로 하거나 가능한데 그 볼관절 캡 부분, 감싸져 있는 부분이 또 축관절로 해가지고 앞뒤로 가동하는 관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발목에 관절이 하나 더 추가돼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크게 꺾는 축관절이 하나 더 포함됐어요. 그래서 발목이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앞꿈치, 발바닥도 가동을 해가지고요. 굉장히 많이 가동을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다가 발바닥 자체도 굽히거나 펴거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꺾어줄 수 있어서 이제 발 액션 자체가 굉장히 좀 자유로워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릎 꿇기에 보면은 굉장히 멋들어진 무릎 꿇기가 완성이 됩니다. 고관절 축이동 같은 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가동이더라고요. 그리고 골반 뒤쪽으로 이렇게 조인트가 하나 숨겨져 있어서 포톤 라이플 수납이 가능합니다. 깔끔하게 수납을 해줄 수 있고요. 자, 포톤 라이플을 손에 쥐어주고 세워봤습니다. 깔끔한 건담처럼 보이죠. 하지만 건담이 아니라 슈퍼로봇 대전 오지 오리지널 메카라는 거, 한때는 잠시 스토리에서 퇴장을 했었지만 이젠 아예 대놓고 반다이에서 프라모델이 나오는 무시무시한 녀석이죠. 먼저 트윈 발칸 액션, 그냥 이마에서 발칸이 발사되고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슈퍼로봇 대전 구도로 만들어봤습니다. 딱 이렇게 오른쪽에서 화면 왼쪽을 향해서 그리고 포톤 라이플 액션, 생각해보면은 이 휴케바이 마크 2 자체가 아까 발칸도 그런데 지상 액션이 되게 많아요. 발칸도 지상에서 쏘거든요. 제가 그냥 스탠드 올려봤던 건데 지상 액션 취향이 되게 좋습니다. 발목 가동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좀 격한 지상 액션도 다리를 막 이렇게 최대한 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접지력이 좋아지는 거라서 발목이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포즈 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방금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 됐죠. 이런 식으로 좀 지상 액션 취하는 게, 혹시 좀 이렇게 다리 쫙쫙 벌리면서 좀 더 역동적인 느낌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되게 적합하죠. 이 액션 자체는, 이 가동 자체가. 그리고 HG 휘케바이 마크 3는 뒤쪽 스커트 안에다가 빔소드를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휘케바이 마크 3가 사용하던 이 빔사벨스러운 무장 이름이 로슈 세이버인가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얘는 갑자기 빔소드가 됐지? 아무튼 간에 뭐 그렇다니까 빔소드 액션 취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로슈 세이버인 줄 알았던 빔소드의 액션, 느낌은 로슈 세이버처럼 취해봤어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역시 하체 액션, 방금 얘기했죠. 발목 접지력이 좋으니까 전반적으로 좀 역동적인 느낌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세를 낮추고 적을 베기 직전의 모습도 한번 취해봤어요. 이 포즈들 취하는 것 때문에 오래간만에 휴케바이 마크 3 그 연출들 찾아보고 있는데 멋지긴 멋져요. 다음은 팽 슬래시 액션 취해봐야겠죠. 이렇게 팔꿈치에서 그냥 이렇게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접혀져 있는 걸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싹 하고 돌려주기만 하면은 팽 슬래셔 전개가 완료가 되죠. 보기보다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좀 보는 맛이 있어요. 근데 아쉬운 점이라 그러면은 원래 이 부메랑이잖아요. 부메랑을 던졌을 때 요 칼날이 전개되면서 날아가는데 그 이펙트는 따로 들어있지 않고, 그리고 부메랑이다 보니까 손에 쥐고 던지는데 손에 쥐는 게 안 돼요. 그 대신에 이제 3mm 구멍이 있으니까 베이스에 올릴 수 있다 정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손에 쥐는 게 안 되니까 베이스 2개를 이용해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던지기 직전에 팽 슬래셔 하면서 이제 던지기 직전에 그런 포즈를 취해봤는데, 이거 베이스에 올려가지고 손에다가 적당히 이렇게 갖다 댄 상태예요. 그래서 요런 느낌의 포즈가 나온다라는 거 정도? 그리고 던진 후에는 말 그대로 부메랑을 던진 포즈와 날아가고 있는 부메랑을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팽 슬래셔까지 포즈 한번 취해봤고요. 그리고 멀티 트레이스 미사일 액션을 취해볼 건데 백팩 자체가 이렇게 위아래로 분리가 됩니다.
분리했을 때도 안쪽에는 다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볼만하다, 멋있다라는 느낌이고요. 이렇게 분리되어 나온 멀티트레이스 미사일은 앞뒤로 이중 관절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슬라이드 하듯이 뒤로 살짝 이렇게 밀어주면 락이 풀립니다. 이대로 전개해주면 되거든요. 앞뒤로 다 이렇게 전개해주면 지금처럼 내부는 또 빨간색으로 다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제 색감이 갑자기 빨간색이 강렬하게 등장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 미사일들도 다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먹선 넣어주면 이쁩니다. 안쪽부터 해서 이 중간 부분까지 끝부분까지 전부 다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도 역시 뒤쪽에는 3mm 구멍이 있으니까 액션 베이스를 통해서 전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발사 가라 한 다음에 쫙 이런 느낌으로 이 베이스도 보조 스탠드까지 다 사용하는 이유가 이 멀티트레이스 미사일 때문이다 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동시에 전시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 포인트죠. 그리고 그라비톤 라이플 액션 취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한테는 좀 재미있는 설정이 있었는데 원래 등장 초기에는 필요에 따라서 갑자기 웬 웜홀 같은 무언가 게이트 같은 게 열리더니 그 안에서 쑥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라비톤 라이플은 이제 중력 카트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라비톤 시스템이 만들어낸 중력 결계 안에서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그 안에 어디서든지 그냥 등장을 한다라는 설정이었는데 이 HG 휘케바인 마크 3가 나올 때쯤 해가지고 이제 그 프로듀서님이죠 테라다 씨 말에 의하면은 그 설정이 너무한 것 같아서 바꿨다. 그래서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이게 중력 결계 안에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쏴주는 사출해준 요 라이플을 손에 쥐죠 날아가서.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는 와중에 어디선가 사출되어 온 그라비톤 라이플이 옆에 오면 원래 여기서 추진 장치가 이렇게 척척척 하면서 날아가야 되는데 그런 건 파츠는 안 들어있으니까 공중에서 오른손으로 잡아준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에 들고 포즈 취해주면은 그라비톤 라이플 액션도 완료입니다. 모든 무장을 다 봤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HG 휘케바인 건담 마크 3가 아니라 계속 약간 한 번씩 계속 튀어나오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휘케바인 마크 3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마크 2랑은 또 다른 매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메카고요. 외판정판으로 이 휘케바인 마크 3가 탑승할 AM 건너가 같이 발매를 했는데 초반 예약에 실패해서 좀 나중에 받을 거예요. 그때 받고 나면 휘케바인 마크 3 태워서 같이 리뷰해보도록 하고요. 이게 상태상 지금 복서가 나올 것 같아요. 느낌상 시기 문제지 이거 무조건 얘들이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뭔가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야 될까? 휘케바인 마크 3는 약간 강화 외골격 같은 복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된다. 솔직히 말로 엄청 기대된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도 즐거운 슈퍼로봇대전 OG 프라 리뷰 맞춰보도록 하고요. 좋았던 점이라 그러면은 이런 좀 무게감 있는 컬러링이나 이런 것도 좋았고 그리고 무장들의 구현이나 이런 것도 좋았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딱히 없었다? 단지 로슈 세이버 어디 가고 왜 그 자리에 빔소드가 있지? 라는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물음표? 이거는 물음표? 뭐 아무튼간에 여기서 오늘 리뷰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세요. 가볼게요.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실.